안녕하십니까. 저는 로드FC에서 싸우고 있는 다이아 MMA 소속 박시원입니다. 로드FC 웰터급 파이터라고 해도 괜찮은 거죠? 예. 로드FC 웰터급 파이터 다이아 MMA 소속 박시원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영상에서 보니까 약간 감량 좀 힘들어하시는 것 같은데 어떠세요? 지금 컨디션은 어떠신가요? 컨디션이 괜찮은데 만나는 사람마다 다 물어봐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감량 잘 하고 있고요. 체중이 많이 나가는 건 사실인데 여태까지 실패한 적도 없고 이번에도 실패할 일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만 물어보십시오. 네. 주변에서 감량에 대한 스트레스를 많이 주셨나 봐요, 아무래도. 많이 줬죠. 네. 주변 사람부터 부모님, 만난 사람 거의 진짜 만난 사람의 90% 이상이 저에게 스트레스 줬습니다. 저도 그때 기자회견장에 있었는데 네. 스트레스를 워낙 많이 받는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질문을 물어볼까 말까 해서 고민했는데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올려야겠다 이 결정적인 계기가 뭐예요? 원래 라이트급으로 또 이번 시합도 준비하셨잖아요. 그죠. 근데 빼려면 뺄 수 있을 것 같아요. 뺄 수 있어요. 근데 기간을 너무 오래 빼야 되고 그 기간 동안 스트레스 받고 아무래도 감량을 지금 덜 하니까 훈련에 좀 더 집중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길게 봤을 때는 앞으로 경기도 많이 뛰어야 되고 그런 것들 생각했을 때 데미지도 그렇고 어차피 나중에는 웰터를 올리긴 올릴 것 같아서 그럴 거면 그냥 지금부터 웰터에 적응하면서 경기를 좀 더 많이 가지고 훈련에 매진하는 게 맞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생긴 건 근본적인 원인이 박시원 선수가 몸이 커진 거잖아요. 그죠. 체중 자체가 들어갔으니까요. 그러니까 이렇게 커진 거는 박시원 선수의 계획이 없었던 거죠. 제가 처음 라이트급 뛰었을 때가 AIC 그때 사실 70kg 했는데 그때는 평체 73kg, 4kg였고 당일 개체였어서 그때는 사실 패더급이라고 봤어야 되고 실제로 패더급 선수들하고 했었고 라이트를 제대로 뛴 게 로드 넘버링에서 김태성 선수랑 했을 때 라이트급 경기를 했거든요. 그때 평체가 한 79에서 80 정도? 아예 관리 안 하고 그 정도 나갔었고 타이틀전 할 때만 해도 한 78kg? 그랬어요. 근데 경기를 계속 가지고 이제 시간이 계속 몇 년 흐르다 보니까 체중이 계속 시합 끝날 때마다 2, 3kg, 4kg 이렇게 늘더니 이제 좀 많이 찌더라고요. 지금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가요? 어느 정도 좀 살짝 정착된 것 같아요. 지금은. 지금 90kg 초반, 90 정도? 딱 90에서 91? 이 정도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박시원 선수가 생각하는 국내 웰터급에서 박시원 선수의 위치는 대략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시나요? 국내 웰터가 사실 풀이 별로 없잖아요. 로드FC에서도 사실 거의 없고 타 단체에서도 웰터는 사실 제일 적은 선수풀 중에 하나인데 제가 제일 세다고 생각해요. 솔직히. 네, 실제로 제가 훈련해봐도 그렇고 라이트급에서는 항상 제가 1등이라고 생각해왔고 근데 웰터를 올려도 제가 1등이라고 생각해요. 그냥 자만하는 게 아니고 진짜로 제가 꿀리는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생각해봤을 때 웰터에서 향후 미들까지 올릴 생각도 있으신가요? 미들은 아예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미들로 간다면 모르겠네요. 없을 것 같은데요. 10년 뒤 30대 후반까지 제가 선수를 한다면 그런 거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웰터에서는 냉정하게 경쟁력이 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아무리 몸이 커진다고 해도 기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골격이나 그런 거에서 어느 정도 체급이 정해진다고 생각하는데 미들은 아닌 것 같아요. 앞으로는 감량에 대한 이런 얘기는 나오지 않을 것 같네요. 네, 지금 딱히 나오진 않는 것 같아요. 웰터급에서 개체 실패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은 없는 것 같아요. 라이트에서 제가 실패하지는 않았지만 웰터로 올리니까 그런 걱정은 안 하더라고요. 사실 예상은 했는데 잘하는 선수죠. 잘하고 있고 실제로 지금 웰터로 체급을 미들 라이트 많이 왔다 갔다 했잖아요. 지금 라이트에서 최근에 아베다이치 선수도 이겼고 뷰렌제르크 선수도 이겼고 나름 웰터급에서는 지금 잘하고 있는 선수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저보다는 못한다고 생각해요. 네. 이길 수 있는 선수고 근데 또 제가 여태까지 싸웠던 선수 중에 거의 최장신의 선수고 저랑 키가 비슷하긴 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좀 까다로울 수도 있을 것 같다
하지만 깨부실 것이다. 네. 그러니까 로드에서 그동안 보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거기서 와서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지금 저도. 생각이 있었는데. 저도 그런 생각했는데 김한 선수 사실 거의 은퇴한 것 같고 장윤성 선수도 뭐 뒤로 듣기로는 뭐 컨텐더 이런 거 했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사실 안 될 거 알았는데 그냥 뱉어 본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제는 라이트급이 아닌 웰터급으로 하는데 그렇다면 세계 무대도 웰터급으로 노리고 계시는 건가요? 네, 웰터로 생각을 하고 있고 웰터는 로드 입시가 없으니까 뭐 전적을 쌓아서 컨텐더 시리즈를 노려봐야 되지 않을까요? 이번 컨텐더는 조금 시기가 조금 너무 급박하겠죠? 그렇죠. 이번 컨텐더는 그렇고 만약에 제가 빨리 도전한다면 내년? 뭐 계약이나 이런 문제도 있고 내년이 되지 않을까요? 내년이나 뭐 내후년이 될 수도 있고요. 뭐 아직 그거는 제가 계획이 없어요. 조금 생각 중이에요. 가장 여쭤보고 싶었던 게 다게스탄 전지훈련인데 다른 데서 많이 말씀하셨겠지만 사실 저도 자세히는 물어보지 않겠지만 가장 지금 핫한 선수가 마카체프잖아요. 마카체프에 대한 썰 하나만 들려주세요. 체육관 갔을 때 사실 거의 동양인이 저 혼자이기 때문에 뭐 약간 그런 시선이 좀 따가웠죠.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뭐 아닐 수 있겠지만 저는 좀 그렇게 느껴졌는데 마카체프 선수가 먼저 다가와서 따뜻하게 말도 걸어주고 뭐 스파링도 잡아주고 그래서 저는 되게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고 그 이후로 엄청 응원하고 지금도 제일 좋아하는 선수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웰터급까지 월장해서 챔피언 되는 모습을 또 보고 싶네요. 마카체프가 이번에 UFC 경기 결과로 웰터급 타이틀전을 치르게 됐잖아요. 네. 또 다게스탄을 갈 계획이 있으시다는 걸 제가 들었는데 같은 라이트에서 웰터로 올라간 사람끼리 네. 스파링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할 수 있다면 저의 영광이죠. 네. 아니, 박지현 선수가 이번에 다게스탄하고 방타오도 갔어요. 아무래도 큰 선수들이랑 해봤을 것 같은데 그때 이렇게 잡았을 때 그런 경쟁력은 어느 정도 된다고 느끼셨어요? 물론 당연히 라이트급들이랑 하면 지금 체격 차이가 많이 나고 그러니까 당연히 엄청 힘적이나 피지컬적으로 우위를 제가 점하는데 웰터급들이랑 하면 라이트급들하고 할 때보다 덜 하죠. 덜 하는데 웰터에서도 오히려 제가 피지컬이 더 강했으면 강했지 약하진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웰터로 사실 해외로 이번에도 갔다 왔는데 뭐 전혀 문제 없다고 느낍니다. 경쟁력이 세다고 느끼고 웰터에서 충분히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게 웰터로 월장을 결정한 이유도 되겠네요. 네, 맞아요. 웰터에서 제가 좀 아예 힘이 밀리거나 이랬으면 감량을 하거나 했을 텐데 웰터에서 전혀 그런 게 없어서 다게스탄과 방타오를 다녀온 최초의 한국인이실 건데 그렇죠. 그렇죠. 각그 투표의 장점을 하나씩 말씀해 주시겠어요? 태국은 훈련 파트너가 다양하고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다? 뭐 이런 게 장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다게스탄은 조금 폐쇄적이지만 선수들이 평균적인 레벨이 훨씬 강하고 그래플링이나 이런 부분에서 다 엄청나게 잘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런 전지훈련이 박지원 선수한테 좀 잘 맞나요? 사실 전지훈련 갈 때마다 어색함도 있고 뭐 약간의 두려움도 있을 거고 그런데 갔다 오면서 깨닫는 것들도 많고 한 가지씩은 뭔가 배워오는 것 같아요. 깨달음을 많이 얻는 것 같고 다게스탄 갔을 때 특히 많이 얻었고 그런 부분이 저를 성장시키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이런 말이 많아요. 국내 격투기 인기가 좀 많아지다 보니 팬들이 막 팀이나 코치 얘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선수가 성장하려면 뭐 여기를 가야 된다, 큰 팀을 가야 된다. 근데 사실 여기 다이아 MMA는 박찬수 선수랑 박지원 선수 약간 관장 코치급이잖아요. 그런 거에 대한 뭐 부족함 뭐 이런 건 없나요? 저희가 서로 봐줄 수 있고 그리고 뭐 그런 부분에서 부족하다면 전지훈련 많이 다니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은 뭐 크게 느끼진 않아요. 뭐 이런 식으로 운동한 팀이 실제로도 뭐 해외도 많이 있고 선수 겸 약간 코치로 하는 선수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게 있고 제가 오히려 한 번씩 가르치면서 배울 때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건 크게 느끼고 있지 않습니다. 전지훈련을 하면서 뭐 그런 부족한 부분들을 메꾸기도 하고요, 제가. 네. 좀 돈이 많이 들겠네요. 그쵸. 전지훈련 그래도 가면 뭐 1, 200씩은 기본으로 나가니까 그렇습니다. 많이 뛰셔야겠네요. 경기도 많이 뛰어야죠. 그래도 감사하게 도와주시는 분이나 이렇게 계셔가지고 그래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토너먼트 우승 상금이 조금 아쉽진 않으세요? 별로 아쉽진 않아요. 그냥 뭐 큰 돈이지만
뭐 나중에 잘해서 돈 많이 벌면 되잖아요. 그리고 뭐 파이트마이도 로드 FC에서 많이 챙겨주기 때문에 뭐 상금 조금 아쉽지만 그렇게 많이 신경을 쓰진 않았어요. 그런 경기 취소할 때 막 그런 거에 있어서 아 상금 어떡하지 이런 생각 안 했던 것 같아요. 큰 의미를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작년 8월이 마지막 경기였죠. 벌써 오래됐네요. 네, 오랜만에 복귀전인데 좀 그동안 뛰고 싶다 이런 열망도 좀 강했을 것 같은데. 아 근데 이게 제가 3월 시합을 준비를 했잖아요. 준비를 하다가 빠졌잖아요. 그래서 사실 뭔가 8월 시합 끝나고 얼마 안 있다가 바로 한 3, 4개월 쉬고 바로 이제 준비를 했고 올해부터 계속 시합 준비를 했거든요. 3월 끝나자마자 얼마 안 돼서 바로 또 6월 준비. 시간이 훅 지나가서 막 그런 거 딱히 없어요. 솔로베이프 선수는 박시영 선수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쵸? 네. 그런데 이상하게 가해자 이미지가 좀 많아요. 경기 취소된 가해자 느낌이 아무래도 이번 경기가 좀 컸던 것 같아요. 팬들 사이에서 우스갯소리지만 체급 사기꾼이다 네, 이런 이미지 때문에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런 말을 들어 솔직히 한 신경을 좀 듣고 싶어요. 솔직히 짜증나죠? 짜증나고 아니 체급 사기고 이런 말은 사실 의미가 없는 게 그럼 모든 선수가 평소로 시합을 뛰지 그럼 사실 감량을 왜 하는 거야 그잖아요. 그래서 체급 사기꾼 이런 말은 뭐 그냥 어이없어서 딱히 신경 쓰진 않고요. 뭐 도망쳤다 뭐 이런 말은 제가 실제로 경기 취소를 몇 번 했으니까 그런 부분은 제가 좀 짜증이 나면서도 어느 정도 감수를 해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런 거는 앞으로 제가 경기 취소를 내지 않고 좋은 성적으로 경기를 잘 보여준다면 없어질 여론들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번에 멋있게 이겨야죠. 지금 허리는 괜찮은 거죠? 네, 괜찮습니다. 끝으로 물론 이 메인 이벤트가 윤영비 선수와 벤츠 선수의 시합이지만 박지원 선수의 경기를 보러 올 로드 FC 팬들도 저는 분명히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팬들을 위해서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제가 거의 메인 이벤트 시합만 했었거든요. 거의 한 3번, 4번 정도 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메인, 코메인 아마 그 밑에인 걸로 알아요. 그렇지만 많이 또 보러 와주시면 메인 이벤트보다 더 멋있고 기대되는 그런 경기를 보여드릴 테니까 많이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장충체육관에서 처음 시합을 했을 때 그때 1라운드 KO로 멋있게 이겼었거든요. 이번에도 1라운드 KO로 멋있게 이기는 모습을 보여드릴 테니까 많이 응원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문홍 대표님께서 요즘에 경기를 뛰고 싶어 한다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문홍 대표님의 경기? 안 하시는 게 정문홍 회장님이 저희 어머니랑 연배가 비슷하시거든요. 좀 안 좋은 꼴이 나지 않을까. 안 하시는 게 낫죠. 보고 싶지 않습니다. 크게 기대해도 되지 않아요. 이거 나와도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